안녕하세요. 헤더링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주 발생되는 일인데요. 이 가계약금 그리고 가계약. 자, 이 용어 자체가 법률에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발생되는 일이죠. 그러면 이 가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헤드림 부동산 TV. 이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물이 별로 없었을 때 우선순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가계약금을 입금시키면 일단 효과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률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계약금을 송금을 했었을 때, 우리가 계약금 일부라고도 부르죠. 가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끔씩 계약이 됐다가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 가계약.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은근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 해서, 특히 저는 이제 그래서 계약금 일부라는 용어를 쓰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가계약금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계약이 취소가 되면은, 자, 그러면 내가 가계약금을 송금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또 가계약금을 받은 분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률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아쉽게도 이 부동산 관련된 법률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의가 돼 있으면은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겠죠. 왜냐하면 법률 조항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서로 그 법률을 보고 해결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 부동산 관련 법률에는 이 부동산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가계약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계약이라는 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계약금 일부, 가계약금을 송금한 분에게 계약의 우선권이 주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급변할 때에는요, 이 가계약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약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셔서 무시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민법과 그리고 이런 분쟁이 생겼었을 때 정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제가 상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10억, 매매 10억에 거래하기로 하고 통상 계약금은 10%를 받게 되니까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계약일은 2021년 5월 23일 날 계약하기로 하고 잔금은 2021년 9월 1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 계좌로 2021년 5월 20일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5월 23일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약금이고요. 계약금 일부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계약이 된 상태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갑자기 변심이 돼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배액을 상환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3천만 원은 돌려주고 3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줘야 되니까 6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배액상환이라고 하니까 받은 3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난 후에 또 6천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 수 있겠는데,
받은 게 3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100,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매수인은 만약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3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자, 이 금액을 포기할 경우에 보통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일부 아니면 계약금 전체를 입금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은, 혹은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법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쉽게도 이 부동산 관련된 법률에는 없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데요. 민법 565조에 나와 있습니다. 해약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법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률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일단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자, 이거는 이제 옛날 용어고, 지금 용어로는 입금했었을 때, 계좌이체를 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계약금이 계약금 일부냐, 가계약금이냐, 전체 계약금이냐, 자, 이런 부분이 정확히 명기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선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계약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계약금이 교부가 되었을 때, 즉 송금이 되었었을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부동산에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하면은요, 중도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자,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교부자, 자, 교부자가 송금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입금하신 분,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렇죠, 보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 수령자는 매도인이나 또는 임대인이 되겠죠.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계약이란 용어가 없죠. 가계약금, 가계약, 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다. 그 배액이 혼돈스러울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565조를 해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통합을 해보니까, 일단 계약금이 완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완납이 되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도 또 이게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계약금이 다 안 들어왔으니까,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뭐냐면, 해제를 하려면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계약금 일부, 가계약금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원래 약정된 계약금 10%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계약금 1억 원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의를 하면은 결국은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일부를 송금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약정된 계약금 1억 원이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법, 이 법률 용어를 보니까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이 완납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고,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계약금 일부를 송금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래의 계약금, 약정된 계약금 전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5년에 판결이 된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한 것이죠. 지금 이 부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필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자, 이렇게 계약금 일부 받은 금액만 돌려주거나 그것을 포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금액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판결 요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자, 이 반하게 된다라는 게 서로 계약금을 얼마 이렇게 정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일부만 상환한다라는 것 아니면 포기한다라는 것, 자, 이게 약정된 계약금과 상반된 의견이 된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 그러니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가계약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약정 계약금, 앞에 계약금 1억 원 이렇게 서로 약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의 이유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이 길어서 일부분만 발췌를 했는데요. 매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 앞에 제가 민법 565조 읽어드렸죠. 자, 이 규정에 따라서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역시 이것도 대법원 2008년도에 판결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말씀드린 것 같이 자,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 완납이 되지 않은 거죠.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립이 안 됐으니까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래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약금이 완납을 시켜서 계약을 성립한 후에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계약금, 계약금 일부 법률적인 용어는 없지만 이 판례의 내용을 보시면은 가계약금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계약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빨리 결정을 하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금 일부를 먼저 넣는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결론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해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구두상으로 약정한 거기 때문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신뢰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금 일부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약금 일부, 가계약금, 가계약, 자, 이 용어 자체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포함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정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난 1000만원만 넣었으니까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자, 보통은 이렇게 많이 되지만 진짜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링 부동산에서 알아본 가계약 그리고 계약금 일부, 계약금이 들어갔었을 때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